안녕하세요. 매번 사연을 듣기만 하다가 제가 직접 사연을 쓰게 해달 날이 올 줄은 몰랐네요. 사연을 써서 보내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지만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힌 일이라 주변에서 다들 한 번쯤 사연을 써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생각해도 사연감이다 싶었는데 저를 아시는 분들이 사연을 듣고 저를 알아챌까봐 겁났어요. 그런데 저만 알고 있자니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속풀이라도 해보자 싶은 마음에 용기 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어딘가에 빠지면 꽤 몰두하는 성향이에요. 집이 여유 있는 편이 아니라 누구보다 빨리 성공해야겠다는 생각만 앞섰습니다. 그렇게 앞만 보고 달리니까 뒤를 쳐다볼 정신도 없었고요. 그런 생각은 학창 시절부터 성인이 되었을 때까지 쭉 이어졌어요. 집, 학교, 알바, 무한 반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들 20대에 한 번씩은 다 해본다는 연애도 한 번 못 해보고 그 흔하다는 MT 한 번 제대로 즐겨보지 못한 채 20대를 보냈네요. 물론 그렇게 고생한 덕분에 작은 사업이긴 하지만 어엿한 대표가 되어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가 30대가 되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제 주변은 하나둘씩 결혼을 했다, 애엄마가 되었다 하는데 저만 도태되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연애 한 번 안 해본 제가 뭘 알겠어요? 주변에 남자라도 있었으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럴 기회조차 없었던 저는 결국 주변의 도움을 받아 소개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아, 저는 이런 곳에 다니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도 말씀 많이 들었어요. 대기업 다닌다고 듣긴 했는데 정말 좋은 곳에 다니시네요. 학창 시절에 정말 열심히 공부하셨나 봐요. 이건 제 명함이에요. 과찬이세요. 그냥 어영부영 남들 하는 만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요. 우와, 저도 사업하신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정말 대표님이셨네요. 어린 나이에 너무 대단하세요. 아, 제가 어린 나이는 아니지만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좀 쑥스럽네요. 아, 맞네요. 저보다 3살 많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제가 올해 32인데 혹시 나이가 요즘은 자꾸 들어도 까먹더라고요. 아, 저도 그래요. 그럼 저랑 3살이 아니라 4살 차이시네요. 제가 올해 28살이거든요. 아, 그래요? 혹시 제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전혀요. 만나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서로 좋으면 그만이죠. 저는 연애할 때 나이 그런 거 전혀 따지고 그러지 않아요. 외모 학벌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사람 됨됨이가 가장 중요하죠. 아, 그렇게 편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감사드리네요. 저는 불편하실까 봐. 에이, 그리고 나오기 전에 웬만한 건 다 듣고 나온 걸요. 나이 때문에 꺼려졌으면 애초에 이 자리에 나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지 말고 저희 말 편하게 할까요? 그럴래요? 먼저 말 편하게 하세요. 저는 아직 조금 제가 낯을 많이 가려서요. 그래도 저 혼자 어떻게 말을 먼저 편하게 해요. 말 편하게 하자는 것도 제가 먼저 말씀드렸는걸요? 그러지 마시고 편하게 대해주세요. 제가 불편하신 건 아니시죠? 아, 그럴 리가요. 오히려 너무 편하게 이끌어 주셔서. 그럼 저 먼저 말 놓을까요? 아니, 놓을까? 첫 만남에서부터 남편이 굉장히 활발하고 호탕한 성격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대기업에 다닌다더니 말끔한 차림새와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상대가 4살이나 어리다고 해서 서로 세대 차이라도 나면 어쩌나 싶었는데 남편이 곧잘 맞춰주더라고요. 나이는 아무 상관없다고 신신당부 해주기도 해서 만날수록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렇게 한 번 만나, 2번 만나, 어느덧 6개월쯤 만났을 때
조금은 이르다 싶은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갔어요. 우리 이제 슬슬 양가 부모님 뵙고 인사드려야 하지 않을까? 어? 벌써 서로 인사를 드리자고? 벌써라니, 우리 만난 지 6개월이나 넘었고, 당신 나랑 결혼할 거 아니야? 이왕 결혼할 거면 그냥 빨리 정하는 게 낫지 않아? 아니, 안 한다고 그런 건 아니고, 내가 아직 결혼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보지 않아서 그런지, 그래도 사계절은 서로 만나봐야 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그거야 서로 재고 따지고 더 보고 덜 봐야 할 게 있을 때 그런 거지. 아니면 더 알아가야 할 게 있을 때라든지. 당신이랑 나랑 이렇게 잘 맞는데 굳이 아까운 시간 낭비할 필요는 없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맞는 말이기도 한데, 그리고 당신이 자꾸 나이 걱정하니까 나는 한 살이라도 당신 젊을 때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말한 거지. 부담 주려는 건 아니었어. 당신 뜻은 충분히 알겠어. 그래 뭐 양가 부모님 뵙는 게 뭐가 어려운 일이라고. 그래, 시간 맞춰서 한번 인사라도 먼저 드리러 가자. 조금 이른 것 같긴 했지만 남편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굳이 이 사람이랑 결혼할 건데 차일피일 미룰 이유가 없었어요. 자꾸 저만 나이 먹어가는 거고 그리고 상견례 하는 것도 아니니까 정말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인사만 드리는 건데 뭐 하면서요. 그리고 이미 결혼한 친구들이 결혼 전에 꼭 시댁을 봐야 한다고 했던 말도 떠올랐습니다. 이왕 결혼하기로 마음먹은 거 시댁도 어떤 사람들인지 좀 보고 그래야겠다 싶어서 최대한 빨리 서로의 집에 인사를 드리기로 했죠. 가볍게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처음 남자친구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는 거라 그런지 좀 긴장되더라고요. 어렸을 때 친구 집에 놀러나 가봤지 결혼할 상대 그것도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는 건 단언컨대 제 인생의 처음이었습니다. 상견례도 아니고 고작 인사드리러 가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떨리면 어쩌나 싶었어요. 그냥 가볍게 식사 함께 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초반과는 다르게 벌벌 떨리는 두 손을 꼭 부여잡고 약속된 장소로 향했습니다. 약속된 장소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초조해지더라고요. 그런 제 불안한 마음을 알고 있었는지 집 앞에서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손을 꼭 잡으며 괜찮다고 왜 이렇게 긴장했냐고 다독여주는데 정말 눈물이 날 만큼 다정해서 남편 덕분에 긴장이 많이 풀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집으로 들어가 시댁 식구들을 처음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어서 와요. 오는데 춥지는 않았고요. 어머, 만나서 반가워요. 아유, 우리 아들이 자랑을 얼마나 하던지 궁금해서 얼굴 한번 보고 싶다는데 한 번을 안 보여주더라니까. 그러다 이제야 귀한 얼굴을 보게 되네요. 아, 안녕하세요. 아드님과 6개월 정도 교제 중인 이여름이라고 합니다.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자, 시장할 텐데 얼른 식사부터 하면서 천천히 이야기해요. 아들, 너는 얼른 와서 이거 좀 거들어라. 세상에, 뭘 이렇게 많이 차렸어? 우리 엄마가 당신 온다고 솜씨 좀 제대로 부렸나 보네. 내가 온다고 할 때는 김치 쪼가리 하나 달랑 내주더니. 이 녀석아, 너랑 새아가랑 갔니? 오랜만에 엄마가 솜씨 좀 발휘해봤지? 엄마 요리 실력 알지? 새아가, 이것 좀 먹어봐요. 자랑이 아니라 동네에서 소문날 만큼 이 반찬에 자신 있어요, 내가. 아, 맞다. 새아가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럼요, 어머님. 편하게 불러주세요. 아유, 어머님이랑 소리가 왜 이렇게 좋은지 몰라. 나중엔 엄마라고 편하게 불러도 돼요. 알겠죠? 이것도 좀 먹어봐요. 와, 엄마가 정말 자신 있어 하는 요리만 다 했네. 고기 반찬도 하나, 둘, 셋. 이게 다 몇 개야? 상다리가 다 부러지겠어. 내가 새아가 덕분에 오늘 아주 호강하는구나. 참 단란하고 화목한 집안인 것 같았어요. 부모 자식 간에 허물도 없는 것 같고 무엇보다 제게 너무도 친절히 대해주셨습니다. 시댁을 정말 잘 만난 것 같았어요. 이렇게 다정하고 화목한 집안에서 자랐으니 남편이 이렇게 다정하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말대로
자꾸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이 최대한 빨리 결혼을 하는 것도 좋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말했는데 저희 부모님은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갑자기 하늘에서 그런 사람이 뚝 떨어졌다고 하니까 이상해서 그래. 뭐가 그렇게 이상한데? 내가 좋은 집에 시집 가는 게 싫어? 그런 말 아닌 거 알잖아. 너무 맞춘 듯이 나타난 게 이상하다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운명이고 필연인 거지. 나는 지금 엄마가 그냥 생떼 쓰는 걸로밖에 안 보여. 나는 네가 콩깍지 씌인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 봐봐. 그 사람이 대기업 다녀. 나이 어려. 막말로 그래 뭐가 아쉽다고. 그러니까 나는 나이 많고 수입도 불안정한 작은 사업체 하나 운영하니까 그 사람한테는 부족하다는 거야? 엄마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아니, 얘가 왜 이렇게 말을 엇나가게 들어? 그런 소리가 아니라 엄마가 하는 소리가 그렇잖아. 내가 왜 젊은 날에 그렇게 고생고생하면서 일하고 그랬는데 우리 집 형편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해보려고 아둥바둥하다가 이렇게 이 나이 먹도록 연애 한번 못 해보고 그런 거잖아. 엄마는 내가 안쓰럽지도 않아? 누가 보면 우리 집이 빚에 쫓겨서 널 사지로 내몬 줄 알겠어. 흥분하지 말고 엄마 말은 빚이 없었던 건 아니잖아. 아버지 사업 말아먹고 빚쟁이한테 쫓길 뻔한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나 고등학생 때부터 알바 쉰 적이 없어. 그럼 적어도 엄마는 내가 결혼한다고 하면 축하해줘야지. 어떻게 그래 어떻게. 네가 자식 낳아서 키워봐. 결혼한다고 해도 다 큰 성인이 돼도 부모한테는 아직 애야 애.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지. 그 사람이 너 사업하는 것도 알고 다 안다며. 그럼 그 사람이 네 조건만 보고 결혼하자고 달려드는 거면 더군다나 6개월밖에 안 만난 그 남자를 어디서 뭘 믿고 그렇게 편을 들어. 사람 보는 눈이라는 게 있지. 나도 사업하면서 여러 사람 만나봤고 사람 보는 눈이라는 게 있어. 그래. 다 떠나서 네 말대로 네가 어떻게 일군 사업체인데 그거 홀라당 날려먹으면 어쩌려고 그래. 내가 악담하는 게 아니라 걱정돼서 그러는 거잖아. 화가 나서 엄마랑 조금 부딪혔지만 엄마 말이 아주 틀린 말은 또 아니었어요. 결혼 이야기가 급하게 나온 것이기도 했고요. 엄청 큰 사업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사업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쪽에서 알고 있으니까 재산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고 접근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당시에는 화가 나서 엄마를 쏘아붙였지만 막상 찬물 한 잔 들이켜고 천천히 되짚어보면 썩 틀린 말만 하시는 건 아니었습니다. 한바탕 집에서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고 엄마랑 다시 차분히 대화할 기회가 생겼어요. 내가 마냥 너를 품에 끼고 산다는 게 아니야. 다만 늦은 혼사니까. 더군다나 네가 연애 한번 안 해봐서 경험이 없을 테니까 엄마는 그저 걱정돼서 그래. 엄마도 그 사람 만나보면 알게 될 거야.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6개월 만에 결혼을 결심할 만큼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래. 막말로 내가 지금 얼굴도 안 본 예비 사이 반대만 하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긴 한데 그럼 이렇게 하자. 너 사업하면서 건물 하나 사둔 거 있지? 건물? 그걸 건물이라고 해야 하나? 작아도 건물은 건물이지. 층수 조금 낮으면 어때? 세입자 꽉 차서 달에 몇 배씩 따박따박 들어오는데 웬만한 대기업 월급 2배는 되겠어. 아무튼 그래 뭐 하나 있긴 해. 그런데 그건 아직 그 사람 모르지? 아직 그런 재산 같은 부분은 공유하진 않았지. 나도 그 사람 달에 얼마 받는지 모르는데 뭐. 그럼 그건 비밀로 해. 굳이 사업하면서 재산 모아뒀다 건물 있다 이러지 말라고. 그건 숨겨두고. 나중에 너 결혼해서 한 몇 년이나 꼴딱서니 잘 살면 그때 말하든가. 아니야. 그때도 말하지 마. 비상금처럼 숨겨둬. 부부 사이에도 비밀 하나쯤은 있어야지. 한 배를 타고 가는 인생의 동반자가 부부인데 일부러 무슨 비밀을 만들고 그래? 뭐? 네가 아직 결혼을 안 해봐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지. 네 아빠를 봐라. 저 인간 하는 꼬라지 보고도 지금 그런 소리가 나와? 내가 너 아니었으면 저 인간이랑 벌써 이혼. 아우 알았어 알았다고. 네가 이렇게 쑥맥처럼 구는데 내가 걱정은 안 하게 생겼니? 결국 엄마의 노파심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려고 제 재산의 일부를 숨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이후 남편이 저희 집에 와서 인사를 드렸는데 엄마는 얼굴을 보고 나서도 영 탐탁치 않아 하셨죠. 그래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무사히 상견례까지는 어찌저찌 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문제가 생겼어요. 상견례장에서 갑자기 혼수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원래 저희 둘은 서로 혼수를 하지 말자고 입을 모았거든요. 그도 그럴 게 남편이 28살이라 군대 다녀오고 이제 막 회사를 다니기 시작한 사회 초년생이나 진배 없어서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다고 시댁이 빵빵해서 집 하나 턱 해줄 형편도 아니라서 서로 혼수하지 말고 집을 사는데 돈을 모아보자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모은 돈을 합치고 대출을 끼워서요. 그런데 상견례장에서 말이 바뀐 거예요. 제가 집을 해가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새아가가 집을 해온다는 걸로 들었는데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부인? 저희 애가 독박을 쓰기로 했다는 건가요? 저는 애들 둘이서 서로 모아놓은 돈에 대출 끼워서 월세 갈 거 전세 가고 전세 갈 거 매매로 들어간다는 줄 알고 있었는데요. 어머, 제가 듣던 이야기랑은 조금 다른데 새아기가 집을 해온다고 해서 이쪽에서도 혼수를 준비하려고 한 거라서요. 요즘 집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혼자 어떻게 해갑니까? 그것도 서울에서. 사부인 설마 새아기가 그래도 사업을 하는 아가씨인데 그 정도 돈이 없나요? 대출까지 끼고 그렇게 힘들게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 줄은 미처 몰랐네요. 너는 왜 그걸 엄마한테 말하지 않았어? 무슨 소리야. 우리 집 서울에서 알아본 것도 맞고 나는 다 말했어. 당신도 집 같이 보러 다니면서 걱정 말라고 했잖아. 당신이 알아서 한다고. 뭐? 아니 내가 그렇게 말한 건 자자 그러지 말고 뭔가 둘이서 이야기가 잘못 오고 간 것 같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딱 정합시다. 이러다 밤 새겠어요. 이렇게 좋은 날. 그렇죠. 사돈 말씀이 맞습니다. 딱 정하고 가시죠 오늘. 집을 해오든가 혼수를 해오든가. 두 아버지의 중재 덕에 큰 싸움으로 번질 뻔한 집안 싸움은 다행히 거기서 그칠 수 있었습니다. 전세든 월세든 집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는 시아버님과 그래도 집 하나쯤은 있어야 나중에 노후가 편하다는 시어머니 두 분이서 투닥거리셨는데 결국 제가 전셋집을 하나 해가는 걸로 이야기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요즘처럼 전세 위험하다고 하는 시국에 왜 전세로 집을 들어가냐며 시어머니가 매우 못마땅해 하셨지만 제 주머니 사정상 서울에서 집을 매매하는 건 역부족이었어요. 물론 시어머니만 못마땅해 하신 건 아니었어요. 왜 우리 딸이 전셋집을 해가냐면서 엄마가 한 소리 하셨지만 이왕 결혼하는 거 월세를 전전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냐는 아빠의 만류에 요야무야 넘어가긴 했습니다. 그렇게 어렵사리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이래서 결혼은 둘이서 하는 게 아니라 집안끼리 하는 거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구나 싶을 만큼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좋은 시댁과 다정한 남편을 만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혼식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시부모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몹시 달라졌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사업을 한다고 해서 재산이 꽤 있을 줄 알았는데 서울에 아파트 하나 구해오지 못할 정도의 재산인 게 몹시 실망스러우신 것 같았어요. 남편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했는데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집살이 아닌 묘한 시집살이로 저를 괴롭히시기 시작하셨거든요. 예, 너 요즘 시댁에 너무 소홀한 거 아니니? 제가 뭘요? 전화통화도 매일 드렸고 얼굴도 뵈러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뵈었잖아요. 어머, 얘가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전화통화야 내가 하도 징징거리니까 마지못해 하는 거 아니니? 막말로 그거 내가 한 날이 더 많지 네가 한 날이 더 많아? 제가 집에서 노는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매일같이 어머니께 연락을 드릴 수 있었겠어요. 그래, 그 잘난 사업한다고 매번 얼굴 비추는 것도 시애미가 말해야 비추고 말이다. 무슨 유세가 하늘을 찔러도 유분수지? 그래서
그 잘난 사업으로 재산 모아서 집 하나 해올 수나 있었고, 그 이야기는 이미 끝난 거 아닌가요? 저는 제가 할 도리는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유세 부린 적도 없고요. 그럴 거였으면 애초에 아무것도 안 했겠죠. 이렇게 시애미한테 따박따박 말대꾸 한다는 것 자체가 유세 부리는 거야. 그걸 왜 몰라? 정말 유치한 이유를 들어서 저를 괴롭히시기 시작하셨죠. 한 번은 남편에게 이런 식으로 시어머니가 전화를 한다고 이야기를 꺼내는데 믿지 않는 눈치더라고요. 고부 갈등이 워낙 심하니까 남편도 섣불리 어느 쪽 편도 들지 못하고 있었던 때 갑작스레 집으로 전화가 한 통 온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야 하는 말이지만 나는 너 처음 볼 때부터 마음에 하나도 안 들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아들이 하도 너 아니면 안 된다고 사업하는 여자라고 입방정만 떨지 않았으면 네가 어떻게 감히 우리 아들 마누라가 됐겠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사업하는 며느리 아니었으면 이 집에 발도 못 붙였다 뭐 그런 이야기인가요? 막말로 우리 아들이 뭐가 아쉬워서 너처럼 나이만 많고 쑥맥인 애를 만나? 어리고 능력 있고 내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엄마,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네가 이 시간에 왜 집에... 놀란 시어머니가 호들갑을 떨며 전화를 끊자 남편이 노발대발하며 시어머니께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급기야 그 늦은 시간에 시댁에 찾아가기까지 했어요. 다시는 이런 식으로 저를 대하지 말라면서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라도 정상이라 참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있어서 남편 하나는 잘 골랐나 보다 싶었어요. 하지만 그건 정말 찰나의 생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화가 잔뜩 나서 집으로 들어왔어요. 회사에서 이런저런 일이 많아서 요즘 야근이 잦다 싶더니 무슨 사단이 난 건가 싶었습니다. 소파에 옷가지를 내동댕이 치면서 씩씩거리길래 남편을 조금 다독여줄 생각으로 자리에 앉혔어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폭탄 선언을 하지 뭐예요? 안 되겠어. 회사 때려쳐야겠어. 뭐? 회사를 관두면 어떡해? 이렇게 거지 같은 회사 더는 못 다니겠어. 그래 뭐 막말로 당신 사업하는데 내가 굳이 회사 안 다녀도 되지. 진작 관둘걸. 내가 너무 오래 다녔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사업하고 있는 거랑 당신 회사 다니는 거랑 대체 무슨 상관이라고. 적어도 굶어 죽진 않을 거 아니야. 당장 내가 회사 안 나간다고 우리가 뭐 굶어 죽겠어? 굶어 죽진 않겠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 당장 당신이 회사 그만두면 적금은 어떻게 넣어? 2년 뒤에 또 전세금 올려달라고 할 텐데. 그걸 왜 못 내? 당신 사업하고 있잖아. 아니 내가 무슨 대기업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나나 자영업자나 똑같지. 당신은 회사 대표잖아. 어떻게 자영업자랑 비교해? 월급을 받아도 훨씬 많이 가져가겠지. 그 대표가 그런 대표가 아니잖아. 명함에 대표라고 써져 있는 건 대부분 다 그렇게 써져 있는 거야. 막말로 요즘처럼 잘 나가는 맛집 사장님이랑 나랑 월급 까놓으면 내가 훨씬 못 벌걸? 뭐? 당신 겨우 그 정도란 말이야? 대체 무슨 소리냐고 묻기도 전에 남편이 갑자기 확 토라져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이게 도통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겠고 제가 뭘 잘못한 건지도 모르는 상태였고요. 집을 나간 남편은 다음날 아침까지도 연락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회사를 잘 간 건지 그래서 사표를 쓰고 오는 건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그렇게 연락이 되지 않던 남편이 무려 이틀 만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잔뜩 취해서 벌개진 얼굴로요. 그 상태로는 도저히 말이 통하지도 않을 것 같아 불러세우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술 기운을 빌려 하고 싶은 말이 많아 보였지만 제가 방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따라 들어오진 않더라고요. 저 또한 묻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았지만 마침 내일이 주말이니까 이야기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하룻밤만 묻어두자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사건은 다음 날 시작됐어요. 주말 아침부터 대뜸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불안한 예감은 왜 틀리지가 않는지 어쩐지 오늘 날씨가 지나치게 좋더라 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른 사람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어요. 그리고 그 뒤로 시아버지까지 보이는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싶어서 저도 모르게 후다닥 달려나가서 현관문을 열어젖혔습니다. 날이 덥다며 제 어깨를 툭 밀치고 들어오시는 시어머니의 두 손에는 짐이 한가득이었습니다. 그 뒤로 큰 기침을 하며 실례하마 하고 들어오시는 시아버지 두 손에도요. 하루 이틀 머물다 가거나 오늘 왔다가 돌아가시는 모양새가 전혀 아니었던 겁니다. 들어가시는 두 분을 막아서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여쭤봤어요. 오늘부터 같이 살기로 했다. 네 남편한테 이야기 못 들었니? 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같이 살기로 했다니요? 여기서요? 그럼 여기서지. 내가 어딜 가서 살아? 아유, 집안 꼴 좀 봐. 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냐고 쫓아 들어가며 반문했지만 시어머니는 거들떠보지도 않으셨습니다. 저의 이런 행동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아버지 또한 현관에서 방으로 발을 들인 상태였고요. 현관에서부터 이 난리가 치러지고 있는데 그제서야 뒷머리를 벅벅 긁으며 남편이 방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전혀 놀란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올 줄 알았다는 표정으로 이제 오냐고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시부모가 오늘 제 집에 들이닥친다는 것을. 당신 나랑 이야기 좀 해.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뭐 우리 엄마 아버지가 못 올 때 온 것도 아니고 왜?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하루 이틀 놀러 오신 것도 아니고 이제부터 같이 살자고 하시는데 그걸 나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하겠다고? 그러는 당신은 한마디 상의하고 나랑 결혼했어? 당신도 나랑 결혼할 때 재산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없었잖아. 그건 또 무슨 소리야? 갑자기 재산 얘기가 왜 나오는데? 나는 당신이 그래도 숨겨놓은 재산이랑 있을 줄 알았고 그게 없어도 돼. 그래. 그래서 내가 당신 결혼할 때 재산 그런 거 필요 없다고 한 거니까. 그래도 제대로 된 명함을 줬어야지. 대표라고 떡하니 박아놓으니까 내가 혹할 수밖에 없잖아. 그 얘기 끝난 거 아니었어? 내가 회사 대표니까 당연히 대표라고 해놓은 거지. 그게 무슨 내가 당신한테 사기 결혼한 것처럼 말하고 있어? 그게 사기 결혼이 아니면 뭐야? 맛집 사장보다 월급 더 적은 사장이 그런 조그마한 것도 회사라고? 그건 대표가 아니라 그냥 사장이지. 그래서 지금 억울하니까 부모님 모시고 들어왔다 이거야? 말은 바로 하자. 나처럼 잘난 남자랑 결혼했으니까 당신도 며느리 도리는 다 해야지. 뭐? 며느리 도리? 그래. 그러는 너는 남편의 도리는 얼마나 다 했는데? 남편의 도리? 내가 월급 따박따박 갖다 바쳐 대기업 다녀. 뭐? 뭘 더 해야 하는데? 이때까지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단 말이지? 당신도, 당신 부모도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급기야 제가 빽 소리를 질렀습니다. 부들부들 떨며 소리를 지르니까 그래도 좀 기분이 나아지는 것 같은 묘한 희열을 느끼면서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시댁 식구들은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마치 네 주제에 감히 소리를 질러서 어쩌겠냐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 표정에 제 얼굴이 정말 사납게 질려버렸습니다. 이 집이 당신 집이라고? 그럼 이때까지 낸 생활비는 다 내 건데 그건 어떻게 할래? 아니 막말로 내 집에서 내 부모 모시겠다는데 당신한테 허락까지 받아야 돼? 어차피 다 내 월급으로 모실 거잖아. 살다 살다 시어머니 면전에서 소리를 지르지를 않나. 회사 대표라고 떵떵거리면서 시집 오더니 집 한 채 해오지 못하는 빈털터리지를 않나. 그러길래 내가 뭘 했니? 결혼하지 말고 재산부터 물어보라니까. 그땐 이 정도일 줄 몰랐지. 그리고 명함에 대표라고 써져 있으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아유, 내 아들이 너무 순진해서 너 같은 불려시한테 코가 끼어서 이러고 살고 있지. 젊고 어리고 예쁜 애들이 수두룩 빽빽인데 아직 앞길도 창창한데 뭐하러 늙은 여우한테 장가를 들어서는. 뭐? 지금 늙은 여우 지금 말씀 다 하셨어요? 아, 당신 소리 좀 지르지 마.
이제부터라도 당신이 며느리돌이 지킬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고 있는 거잖아. 아주 잘나셨다, 잘나셨어. 너무 잘나서 황송해서 같이 못 살겠으니까 당장 이혼해. 이혼? 그걸 왜 당신이 먼저 말하는 건데? 이혼을 해도 내가 요구해야지. 나는 뭐 할 말이 없어서 참고 살려고 우리 엄마 아빠 모셔온 줄 알아? 당신 잘 생각해. 귀책 사유도 당신한테 있는 거야. 귀책 사유? 어디서 사회생활도 못 해본 애송이가 명함 하나 잘못 본 걸로 사기 결혼을 운운해. 당신이야말로 잘 생각해. 귀책 사유 누구한테 있는지. 그리고 거기 계시는 아줌마, 아저씨! 당장 내 집에서 짐 싸서 나갈 준비하시고요. 뭐, 아줌마? 이게 지금 어디라고? 폭력죄까지 뒤집어 쓰고 싶으시면 어디 한번 때려보든가요. 나 오늘부터 이 집 며느리 안 할 거니까. 그 길로 당장 그 집을 나왔습니다. 한시도 그들과 같이 있기 싫었으니까요. 이제서야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때까지 묵묵히 참고 견뎌왔던 이상했던 상황들이 딱딱 맞아떨어지더라고요. 결국 제가 사업을 하니까 재산이 있는 줄 알았는데 집을 못 해간다니까 돌변했던 시댁의 태도부터 시작해서 남편은 대충 일하다가 퇴직하고 집에서 놀고 먹을 생각이었는데 그게 되지 않으니 잘못 결혼했다 싶어서 작정하고 괴롭히려고 드는 것까지. 애초에 이 결혼에 사랑, 그딴 건 없었는데 그 사실을 저 혼자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 그제서야 엄마가 결혼식을 그렇게까지 탐탁치 않아 하셨는지, 엄마의 노파심이 왜 그렇게 짙었는지 알 것 같아서 눈물이 샘솟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랭랑치듯이 이혼을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그들이 저랑 이혼한 걸 후회하게는 해줘야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이혼을 당한 걸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왕이면 그들이 원했던 재산을 후회하게 해주는 게 가장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저는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한 뒤 며칠 후 남편에게 연락을 넣었어요. 이혼 서류부터 시작해서 각종 서류 작업을 할 게 있으니 카페에서 만나자고요. 귀하디 귀한 대기업 아드님 혼자 보내시기에는 좀 그러셨나 봐요. 어머님도 같이 오시고. 네가 그날 무례하게 굴었던 거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싹싹 빌면 혹시 모르지 않니? 내가 마음이 바뀌어서 널 다시 며느리로 받아줄지. 떡 줄 사람 생각도 않고 있는데 망상도 정도껏 하셔야죠.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굳이 사과를 하겠어요? 그것도 무릎까지 꿇으면서. 시애미한테 아주 못하는 말이 없구나. 너 원래 이런 애였니? 이러니까 동네 사장밖에 안 되면서 명함의 대표라고 떡하니 박아놨지. 염치도 없이. 엄마, 굳이 말 길게 섞을 거 없어. 어차피 당신도 전혀 사과할 마음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당신 이렇게 이혼하면 후회하지 않겠어? 내가 후회할 게 뭐가 있어? 당신이랑 결혼한 순간을 후회하면 모를까. 나도 후회가 안 되는 건 아니야. 내가 너무 어리고 순진해서 당신한테 속은 게 조금 억울하긴 한데 그래도 당신이 나쁘거나 그런 사람 아닌 건 아니까 지금이라도 당신 언행 사과하고 엄마랑 잘 풀고 같이 살면서 극진히 모시면 엄마도 용서해 주신다고 했거든? 그래도 당신 아무리 작은 사업체라고 해도 오늘하면 능력 있는 대기업 남편을 놓치는 멍청한 선택은 안 할 것 같은데? 어이구, 그렇게 말하면 내가 얼씨구나 하고 죄송하다고 무릎이라도 꿇을 줄 알았나 보네. 헛물 들이켜지 말고 이혼 서류에 사인이나 해. 다신 얼굴 볼 일 없으니까. 하, 당신 정말 말귀를 못 알아먹는구나. 질질 끌지 말고 빨리 서류에 사인이나 하고 두 번 다시 보지 말자. 저기 고객님 죄송한데 아직까지도 그놈의 대기업 남편과 제가 생각보다 재산이 없었다는 부분을 사기 결혼이라며 우기고 있더라고요. 기회는 이때다 싶었는지 저한테 무릎까지 꿇으라고 하는데 그저 기가 막힐 따름이었습니다. 왜 진작 이런 사람들인지 알지 못했는지 콩깍지가 씌어도 단단히 씌었었구나 싶더라고요. 그때였습니다. 한참 목소리가 높아져 가는데 카페 사장님이 이쪽으로 걸어오시더라고요. 아유, 미안해요, 아가씨. 우리가 조금 언성이 높았죠. 우리 며느리인데 글쎄 저희가 사기 결혼을 당해서 조금 욱했어요. 조용히 할게요. 미안해요.
그게 아니라 이만 나가주셔야 할 것 같아요. 조금 시끄럽겠다고 해서 고객을 쫓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는 장사를 이런 식으로 해요? 저희 건물주께서 소란이나 난동 부리는 걸 무척 싫어하셔서 조금이라도 언성 높이시는 분들은 카페를 이용할 인성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니까 손님으로 받지 말라달라고 하셨어요. 뭐야? 아,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인성을 갖추지 못했다 뭐 그런 소리야? 내가 기가 막혀서 카페도 뭐 지 같은 데를 골라서 진짜 하다 카페도 못 같은 곳만 다니네. 당신들 내가 SNS에 띄우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여기 사장 나오라 그래. 제가 사장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저희 건물 규정이라. 얘 됐다. 나가서 얼른 서류 정리나 마저 하고 얼른 집에 나가자. 아주 별꼴이야. 얘, 너는 왜 그러고 앉아 있어? 제가 뭘요? 난동은 그쪽이 피운 거지 제가 피운 게 아니잖아요. 아가씨, 여기도 일행인데 왜 이쪽에는 축객령을 안 내리세요? 에? 말이 앞뒤가 아주 다르네 여기. 일개 세입자인 제가 건물주 아가씨께 어떻게 축객령을 내리겠어요. 건물주 아가씨 누구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는데요? 이제 하다 말까지 돌리시네. 사장님, 이 사람들 상대하지 마시고 가서 일 보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가씨,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경비원 부를까요? 필요하면 제가 부를게요.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그제서야 의자까지 박차고 일어나 카페 사장님을 위협하던 남편과 시어머니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로 쏠렸습니다. 이미 카페를 오기 며칠 전 사장님께 오늘 남편과 만나 이혼 관련 이야기를 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과정에서 언성이 조금 높아질 수 있다고 양해를 드렸습니다. 사장님도 사정을 들으시더니 흔쾌히 거들어 주시겠다고 하셨죠. 그래서 오늘 이 카페에 남편을 부를 수 있게 되었는데 감사하게도 시어머니까지 오실 줄은 몰랐어요. 덕분에 둘 다 한 방 먹일 수 있게 된 거라 오히려 좋았습니다. 건물주 아가씨? 당신이? 거짓말. 이거 카페 사장이랑 짜고 치는 거지? 제 거짓말에 어디 한두 번 속겠니? 어쩐지 이상한 카페에서 보자고 하더니 정말 하다 이런 짓까지 다 하는구나. 모는 애는 뭐만 보인다고 내가 사기 결혼을 했다고 했던가? 어쩌면 맞는 말일지도 모르겠네. 생각해보니 내가 서류 한 장을 안 보여준 것 같더라고. 그래서 뭐 숨겨둔 재산이라도 있다 이거야? 어디 그게 이 건물이라고 거짓말이라도 치게? 아니 뭐 그렇게 따지면 내가 당신 속이고 결혼한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이걸 보여주진 않았잖아. 이미 이혼까지 한 마당에 사기 결혼까지 당했다는데 무슨 사기인지는 봐야지. 자, 이거 받아. 이게 대체 무슨 소리길래 저렇게 의기양양. 뭐야? 건물 매매? 위치가 서울시 뭐 여기? 나도 좀 보자. 세상에, 이 낡은 건물에 세입자가 몇 명이라고? 상가처럼 생겨서 뭐가 이렇게 꽉꽉 들어찼어? 가만히 있어봐. 한 달에 한 사람당 30만 받는다고 쳐도 일시, 백, 천만, 10만, 100만. 내가 말 안 한 건 맞으니까 사기 결혼 맞을지도 모르겠네. 그럼 법원에서도 꼭 그렇게 말해. 아내가 건물 가지고 있는 거 숨기고 결혼해서 이혼하고 싶다고. 잠깐만. 당신 그런데 이걸 왜 숨기고 있었던 거야? 이렇게 건물 있어서 월세 따박따박 들어오는데 왜 나 퇴직을 못하게 한 거냐고? 그럼 남 믿고 셔터맨 하겠다는 남편 등 떠밀면서 어이구야 얼른 퇴사해 하겠어? 생각을 해도 참 어쩜 그렇게 몸만 큰 어른이니? 그럼 왜 집을 고작 전세로 얻은 거야? 이 정도면 내가 왜? 뭐라고? 왜냐니? 당연히 우리가 결혼해서 살 집이니까. 당신이랑 얼마나 살 줄 알고 내가 내 건물 허물어서 당신한테 집까지 해다 바쳤어야 해? 그러는 당신은 뭐 해왔는데? 결혼할 때. 탈락 몸뚱아리 하나만 가지고 들어와서 숟가락 얻은 거밖에 없지 않아? 대기업 남편 그렇게 대단하다더니 뭐 별거 없더라.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아,
이미 이혼 서류 도장 다 찍은 거 알지? 인장이라 모르는 거 안 되니까 그렇게 알고 짐이나 빼. 여보, 잠시만. 아, 참고로 나는 무릎 꿇고 싹싹 빌어도 한 번 봐주고 말고 할 일 없으니까 꿈도 꾸지 말고 다시는 보지 말자. 그렇게 일어나서 카페를 나가려는데 남편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제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지기 시작했어요. 무릎까지 바닥에 꿇으며 잘못했다고 그야말로 싹싹 빌었죠. 자신이 경솔했다며 한 번만 봐달라고 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애절하더라고요. 이렇게 연기를 잘하니까 제가 속아 넘어가서 결혼을 하지 않았나 싶어서 더 화가 났습니다. 진작 이러지 그랬어. 그런데 당신이 아무리 사회 초년생이라도 타이밍은 구별 못하는 멍청한 사람인지는 몰랐네.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너무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러니까 회사에서 스트레스 안 받게 집에서 띵가띵가 놀고 먹으면서 당신 보필해줄 새로운 여자 찾아. 아, 그런데 이미 사내에서는 유부남의 이혼난까지 붙어서 어려우려나? 그거 아쉽게 됐네. 그럼 나는 바쁜 일이 있어서 이만. 그리고 카페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얼핏 유리창으로 비춘 카페 안에서는 머리를 쥐어뜯는 남편과 소파에 기대서 넋나간 얼굴로 제가 나간 유리문을 쳐다보는 시어머니가 보이더라고요. 한 걸음씩 카페와 멀어져 가는데 유리문 사이로 남편의 오열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처절하고 후회에 가득 찬 소리던지 들으며 걸어가는 발걸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네요. 그 이후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시아버지까지 번갈아 가며 저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이미 떠나간 버스를 붙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본인 손으로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으니 물을 수도 없고요. 결혼한 지 채 3년이 되지 않아서 재산 분할도 되지 않는다는 판사의 말에 무너지는 남편의 표정은 아주 일품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소식으로는 남편이 회사에서 본인이 사기 결혼을 당했다며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좁기도 하지. 어떻게들 알았는지 건물주 아내한테 재산 숨겼다고 사기 결혼이라고 독박 씌웠다며 다들 손가락질을 하기 바빴고 그 시선을 견디기 힘들었는지 남편이 이직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대기업 딱지가 떼어지게 된 남편의 추락 소식이었죠. 이래서 남의 눈에 눈물 내면 본인 눈에 피눈물을 내는구나 싶었어요. 저도 앞으로는 두 눈 크게 뜨고 사람을 잘 봐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황당하고도 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